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한 연수에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학생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끼리만 놀고 또 잘 놀면 다행인데 그 안에서 싸워서 한 친구가 떨어져 나와서 또 힘들대요. 교실에서 이런 양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또 학부모님의 민원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저학년보다는 중학년 이상, 특히 고학년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들끼리만 노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형성된 무리에 선생님이 개입해서 강제로 무리를 흐트러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무리로 인해 교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어울리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슬슬 무리 짓는 부분이 선생님 눈에 보일 때예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선생님이 설사 초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100번쯤은 경험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시고 약간의 과장을 섞어 픽션을 들려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5명이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노는 모습을 봤어. 그런데 무리를 짓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싸우더라고. 뒷담화도 하고 절교도 하고 결국 그 안에서 2명, 3명으로 갈라지더라. 그리고 또 이 3명 홀수는 너희도 알다시피 불안하잖아. 그 안에서 또 소외되는 친구가 생기더라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결국은 한 학생이 혼자 또 떨어져 나오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네가 속한 무리가 현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겠지만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로 친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일부 친구와만 놀려고 하지는 말라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를 달라지게 만드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너랑 절교야. 나랑만 놀아. 이런 식으로 친구를 소유하려 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너 자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교실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귓속말, 쪽지 돌리기, 화장실 같이 가는 것, 이런 것 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많은 문제는 선생님이 없는 화장실에서 일어나거든요. 화장실은 볼일을 보는 공간이다. 그래서 각자 가는 것이 좋아. 간혹 한 칸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짓는 것으로 인해서 교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는 서로 싸우고 소외되는 학생이 있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힘든 아이가 생겨나는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혼자 떨어진 아이가 있을 때 선생님이 너무 그 아이에게 대놓고 도움을 주면 아이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화해를 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우시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주거나 수업할 때 그 아이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불러서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꼭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을 건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 교실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남학생의 날, 여학생의 날을 개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공부 모임을 처음 할 때부터 추천받았던 것인데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우선 남학생의 날, 여학생의 날을 따로 정하고 남학생의 날은 남학생만, 여학생의 날은 여학생만 방과 후에 집에 가지 않고 모입니다. 미리 부모님께 행사의 취지를 알려서 학원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해요. 놀고 먹고 이야기한다입니다. 먼저 놉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교실 놀이를 하는데요. 피구나 축구도 좋고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손님 모셔오기처럼 다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먹습니다. 간단한 요리 같은 것을 해봐도 재미있는데 어렵다면 과자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과자 파티를 해도 재밌어요. 이때 선생님도 치킨이나 피자 같이 괜찮은 음식을 하나 시켜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먹은 후에는 대망의 이야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끼리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고민을 종이에 적고 비행기로 날린 후에 답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고민은 무기명으로 적고요. 그 다음으로 친구에게 섭섭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에 적고 눈뭉치로 구겨서 날린 후에 뽑은 다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미 놀고 먹으면서 마음이 열린 상황이라 나온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어릴 때 혼자인 적이 있어 힘들었고 그때 친구가 손을 잡아주어서 너무 고마웠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모두 다 절친으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무리가 아니라고 해서 또 싸웠다고 해서 친구를 무시하거나 모든 활동 때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안 되겠죠. 친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혹여 친구들과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다면 조용히 힘든 점을 물어봐 주고 선생님이 옆에서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만 주어도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